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인터뷰의 김탄입니다. 2015년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벌써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파워인터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을 초청을 해서 함께 얘기를 나눴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은 시청을 해주셔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5년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이제 주가 되겠는데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정말 특별한 분이십니다. 북한 만수무강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계시던 김영수 의원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인사를 드려야 되나? 지금 너에게는 어떻게 오셨어요? 우선 제가 우리 민평통에서 지금 또 행사를 간담회를 하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또 미국이라는 나라도 한번 또 올 기회가 생겼고요. 지금 저는 북한에서 온 지가 뭐 6년밖에 안 됩니다. 네. 참 이렇게 와 보니까 새롭고요.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오신 지 며칠 안 돼서 지금 시간차 때문에 또 힘드실 것 같아요. 약간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네. 참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다 저물어 갔죠? 네, 그렇죠. 북한에서 오신 지 6년이 되셨는데 지금은 한국에서 뭘 하시나요? 예, 지금 통일교육을 맡아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요. 저는 경기도의 통일교육위원으로 이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인사 소개시켜 드릴 때 만수무강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계셨다고 했거든요. 네. 그곳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예, 연구사였죠. 저는 대학을 졸업한 게 생물학부를 졸업했습니다. 평양이고 김일성 종합대학을 나왔거든요.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부터 제가 연구 사업을 시작했었고요. 김일성과 김정일의 건강 장수를 연구하는 연구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김일성이 또 김정일이 먹는 음식들, 또 그들이 생활할 때 쓰는 여러 가지 이제 생필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죠. 네. 아하. 그러니까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김정일의 모든 그 건강식품을 연구 개발하는 곳이 만수무강 연구소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전문직 요원들이 거기에 근무를 했겠네요. 예, 그렇죠. 거기에는 뭐 제가 알기로는 명문대 출신의 연구원들이 근무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김영수 의원께서도 김일성 종합대학을 다녀오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한국으로 말하면 서울대 명문대학인데 공부를 잘하셨나 봐요. 조금 하긴 했겠죠. 네. 네. 거기서 전공을 뭐 하셨어요? 전 생물학부를 졸업했는데요. 네. 생물학부에서 생리학 있잖아요. 생리학. 네. 네, 그걸 전공했죠. 우리 연구원에 생물학부 졸업생들도 있고요. 네. 또 화학부 졸업생들도 있고요. 그리고 평양의학대학 졸업생들도 있고요. 네. 그 자동학부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호업대학이라고 있어요. 평양에. 네. 그 식료공학과들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실마다 보면 그 연구진들 자체가 다 틀립니다. 실마다 이제 각종 부류가 다른 그런 이제 팀들로 구성돼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는 거죠. 그렇게 김정일의 그 식생활을 연구하는 쪽이라면 최측근에 이제 계셨기 때문에 고위직이고 북한에서 대우받는 직책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대우를 받다가 왜 남한으로 오셨어요? 예, 아마 제가 남한에 와서 많은 그 질문을 받는 게 그 질문입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사실 북한도 저도 충성당원이었죠. 26살에 입당을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오직 북한 세뇌된 상태에서는 진짜 북한에 충성 다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90년대 이제 많은 사람이 굶어 죽는 걸 체험하게 된 거죠. 그때 모순이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이제 과연 이 사회가 진짜 정상 사회냐 하는 걸 돌이켜보게 되는데요. 제 고향 자체가 이제 국정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학 가면서 평양에 갔지만은 제가 살던 고향은 저쪽 그 압록강 있잖아요. 압록강. 네. 그 국정도시거든요. 근데 휴가를 갔었는데 저희 친구가 밀수를 해요. 중국 밀수를 하는데 그 친구 도움으로 제가 한국 라디오를 처음 듣게 된 거예요. 네. 그리고 미국의 소리 방송 있잖아요. 네. VOA 방송이라고. 그렇죠. 그 방송 들으면 제가 깜짝 놀란 거죠. 제가 몰랐던 사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세계라든가 우리 남한의 경제 발전 수준이라든가 또 그다음 그 이외에도 북한의 김정은의 뒷생활도 북한에서 알 수가 없었잖아요. 그거 알게 되면서 정말 그때부터는 제가 라디오를 계속 듣게 됐죠.
듣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북한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죽음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 마지막 탈북을 결심하게 됐고요. 결심했다가 2009년도 탈북하려고 했는데 핸드폰을 하다가요. 조선족하고 네. 그러니까 브로커하고 연락해서 이제 탈북하려고 하는데 현장 체포된 거예요. 네. 그 보연들 3명이 달라붙어 가지고요. 그래서 끝내 감옥살이도 했죠. 그래가지고 저 고문도 많이 당했고요. 그러다 그래도 기회를 맞닥뜨려 가지고 탈출할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짧은 시간 동안에. 그날로 바로 탈북해 가지고 제가 중국 거쳐서 이렇게 들어왔고요. 성공을 하셨네요. 네, 그렇죠. 그럼 가족은요? 예, 가족도 지금 뭐 오시다가 어머님은 돌아가셨고요. 네, 그리고 지금 뭐 후에 나이도 만나서 살고는 있습니다. 지금. 아이하고 와이프는 오시고 네. 어머니는 오시다가 붙잡혀서 네, 돌아가셨죠. 다시 북한으로 송환돼서 네. 감옥에서 계시다가 돌아가셨다는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 고문을 당했어요. 그 마음이 좀 아프셨을 것 같아요. 네, 참 처음에 어머니 그 돌아가신 걸 안 다음부터는 제가 또 사람이 우울증도 막 오더라고요. 그리고 전 오죽했으면 중국 대사관 있잖아요, 남한에. 그 대사관 앞에 가서 계속 제가 막 시를 했어요. 예. 우리 탈북자들 자체가 지금 그 이민자나 같은 거잖아요. 난민나 같잖아요. 네, 지금 그렇죠. 이번에 시리아 난민들 볼 때도 지금 자꾸 생각나는 게 그거죠. 정말 북한 체제가 배척에 내밀어 본 거나 같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분들을 다시 또 붙잡아다가 지금 그렇게 처형시키는 것 자체는 말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 지금 최근에 탈북자들도 거의 많은 분들이 북한에서 먹지 못해 오는 것보다도 자유를 찾아서 오고요. 북한 체제에 대한 정말 이제는 혐오. 예, 혐오죠. 한마디로 3대 세습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저 제도에서 살기 싫은 거죠. 자기들만 잘 네, 먹고 잘 살고 그렇죠. 하면서 북한 국민들을 굶주리게 하는 북한의 실상에 대한 체제에 이제 아주 혐오를 느끼면서 넘어온 것이 대표적으로 우리 이제 김영수 의원이신데 네. 지금 이제 교육위원으로 계시죠. 네. 그러면서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알리는 네.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데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미국까지 오셨잖아요. 그렇죠. 뉴욕까지 예. 오셨는데 참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방송까지 이렇게 와주셔서 우리 시청자 또 동포 여러분한테 북한의 실상을 알리게 돼서 참 기쁘고 저도 오히려 저도 감사합니다. 사실은. 네.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 통일 문제는 남과 북만 아니잖아요. 우리 전체 우리 민족의 거의 10분의 1 되죠. 그렇죠. 750만 되는 그 많은 우리 해동포들마저도 통일의 구성성원이 아닙니까? 네. 예, 그분들한테도 과연 북한이 어떤 나라인지 바로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북한 하면 가면 세뇌당하고 말아요. 왜냐하면 안내 나가지고 고성한 그 케이스 따라서 딱 이제 안내가지고 자기네 선점을 하고 보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 대한 걸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해동포들이 이제 일부 북한을 동포들이 다녀와요. 네. 다녀와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영수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 저렇게 계산된 코스만 보여주잖아요. 네. 그것을 보고 북한을 잘못 왜곡해서 알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그거 참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그게. 예. 근데 우리 김영수 의원께서는 잘생겼어요 일단은. 아닙니다. 미남이세요. 가짜 맞습니다. 예. 이제 북한에 이제 아까 만수무강 연구소에서 계셨다고 했는데 네. 만수무강 연구소는 그야말로 엘리트들이 연구하는 그런 좋은 기관이란 말이에요. 네. 그곳에서 이제 본인은 잘 먹고 잘 살았지만은 주변에서 국민들은 그야말로 헐벗고 굶주렸잖아요. 네. 김정일 네. 당시죠. 김정일이 계실 때 김정일이가 2001년에 그렇죠. 사망을 했죠. 그러니까 제가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도 그 연구소에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네. 김일성 때도 있었고요. 그렇죠. 26살 때부터 계셨다고 네. 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때 저희들이 있을 때까지만 해도 노동당에서 그랬거든요. 네. 다른 나라에도 대통령을 위한 건강연구소가 다 있다고 말해가지고요. 저는 진짜 그 어느 나라 가도 다 있는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우리가 경쟁적으로 우리 수석님을 다른 나라 대통령보다 더 오래 살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는 일도 다른 나라도 다 하는 일이고 우리는 경쟁적으로 우리는 잘 모셔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했던 거죠. 근데 후에 지금 남한에 와 보니까 네. 다른 나라에 대통령을 위한 건강연구소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속아 살았죠. 재밌는 것이 뭐 할 얘기는 많겠습니다만 8호 제품, 9호 제품이라는 네. 게 제가 들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라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김일성과 김정일 건강을 위한 식자재라든가 각종 약초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외에 나가 있는 해 공간에서 이제
그 나라에 좋다는 건 다 이제 들여와요. 그러니까 외국도 들여올 뿐만 아니라 좋은 것들은 북한 갔다가 이제 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전국 각지에다가 8호 작업반, 9호 작업반 만들어 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바다에 나가면 수산사업소에도 8호 작업반, 9호 작업반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8, 9호 작업반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나온 제품들이 이제 8호 최고 제품. 좋은 제품.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특제품이라고도 말해요. 특 제품. 그러니까 그거는 누가 손만 댔다가도 큰일 나죠. 그러니까 리하면 감옥에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철저하게 이제 김일성과 김정일 먹는 제품이기 때문에 누구도 손 못 다칩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걸 이제 연구해 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더 좋게 하겠냐 하는 걸 연구를 많이 했죠. 아, 그걸 연구하는 거군요. 네. 근데 그렇게 그들은 호의호식하면서 먹고 있을 때 북한에서는 1990년대 중반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중반 정도 김정일이가 집권하고 있을 때 네. 북한엔 고난의 행군의 시절이 있었잖아요. 한 그렇죠. 7, 8년 정도. 당시에 뭐 정확한 추산이 없습니다만은 네. 한국 정부가 추산하는 건 적게는 30만 명 정도가 굶어서 죽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렇죠. 비공식까지는 300만까지 죽었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때 북한에서 계셨기 때문에 네. 그 실상을 좀 아실 거 아니에요. 그 고난의 그렇죠. 행군의 시절을. 네. 제가 저 고난행군 당할 때 자체는 평양서는 다 배급을 줬기 때문에 네. 지방에서 굶어 죽는다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 그때는 왜 죽지 그랬거든요. 근데 네. 배급이 좀 제대로 못 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제가 만수망 연구소는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우선 김일성과 김정일의 노화 있죠. 노화. 늙어 죽는다. 네네. 노화 자체는 명절도 모른다. 네. 휴가도 모른다. 뭐 이렇게 순간도 쉼없이 노화는 진행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일요일 날도 서로 눈치 보면서 쉬질 못했어요. 일을 했거든요. 그리고 휴가 같은 것도 갈 생각 못했어요. 네. 그러다가 제가 98년도 처음으로 제가 휴가를 갔었는데요. 네. 가고 다음날 아침 새벽에 저희 친구 집에 가는데요. 아침 친구 집 가는 거리가 한 2km밖에 안 돼요. 네. 그 거리로상에 시신을 3명을 봤어요. 근데 어린애가 2명 있고 1명은 어른이더라고요. 굶어 죽은 거 아니에요? 굶어 죽은 거죠. 보니까 얼굴 자체가 이게 가죽을 씌워놓은 것처럼 있잖아요. 뼈에다가. 그래서 제가 저 사람 안 되는 지나가는 사람 자체가 그 사람들을 그들도 안 보고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 집에 가서 그 친구 이름이 영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일아 너네 집 오는데 죽은 시신이 많은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그것도 보지도 않냐 하니까 저보고 그래요. 야 이놈아 너는 평양에서 배급 다 타먹고 잘 먹었으니까 모르겠지만 지방 사람들은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자꾸 죽어나가다 보니까 이미 전에 자식이 죽거나 부모가 죽으면 후에 죽는 자식이나 부모는 그 시신 주인이 없잖아요. 방치된 상태로 막 있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낮에는 수거해가지고 가서 그대로 막 좀 묻는 것도 임자가 없다 보니까 무리로 막 묻어버리고요. 그래서 제가 그 따라 올라가 봤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제가 남한에 와서 위성 사진이 있죠. 구글어스에서 네. 그걸 딱 들여다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그 묘자리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난 사람이 많이 죽었거든요. 그 현장에서 다 다 보셨다는 봤죠. 그래 그때 충격 엄청 먹어가지고 저 친구하고 진짜 술 마시면서 막 통곡했어요. 왜 이렇게 사람 죽냐고. 근데 평양은 그때 몰랐고요. 평양 사람들은 지방 와서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래 그때부터 제가 머리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모순에 빠졌죠. 그래 과연 이게 당이라는 게 북한말로 어머니 당이라 하는데 어머니 당이 왜 그럼 자식을 이렇게 아직도 그렇죠. 제대로 먹여도 못 살리냐. 그래가지고 이따가 저희 친구가 이 밀수꾼이었기 때문에 라디오를 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순을 보면서 실상을 보면서 갈등을 느끼게 되는. 네, 근데 그 순간에 라디오 들으니까 네네. 라디오가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야, 진짜 우리가 이때 좋아 살았구나. 이때까지 북한서만 했던 모든 게 거짓말이로구나 이게. 근데 네, 전 이렇게 알게 세계에서 그 인도적인 차원에서 물품들을 지원하잖아요. 네. 남한에서도 뭐 사이가 좋네 안 좋네 하더라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옥수수도 그렇고 쌀도 그렇고 지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들은 다 어디로 가나요? 그러니까 제가 있을 때인데요. 시장에 나가 보게 되면 남한 쌀 파는 게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그 쌀 파는 것도 배급소에서 주지도 않고요. 간부들이나 군부대에 지금 나갔거든요. 쌀들이.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한테는 쌀이 공급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북한 주민들도 주문 주고 말 많은 거지 그걸 달라고 누구도 이게 막 항의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사회 자체가 시스템이 그러다 보니까요. 근데 군부대에 제가 아는 친구 하나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군부대에 쌀 들어오는 걸 가지고 그 쌀을 이제 시장에다 팔아가지고요. 군대를 배불리게 먹여야 되겠는데 쌀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쌀 가지고 가난 쌀하고 하면 1대 3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쌀 많이 또 하잖아요. 그럼 그 친구들은 또 가난 쌀하고 잎쌀을 바꿔가지고 그걸 덜은 팔아서 돈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위에서부터 간부들 내려오면 간부들한테 이제 그 인사를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간부들과 군부대에서 그 쌀들이 돌아갔을 뿐이지 일반인들은 먹어볼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줄 수도 없고 얹을 수도 근데 없고. 그때 안타깝던 게 그겁니다. 안타깝네요. 간부들한테 주는 배급은 1kg에 북한 돈 46원에 1kg씩 배급을 줬어요. 간부들한테는. 근데 일반인들이 시장 가서 살려면 그때 2,200원 했습니다. 그때 돈으로.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그 사목을 내면 한 달 월급 되는 돈이거죠. 1kg가. 그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식량난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야말로 아사로 그렇죠. 길거리에서 목숨을 잃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치하는 북한 정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얘기지만은 우리 김영수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더더욱 가슴 아프고 참 화가 난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동포들이 그렇게 그렇죠. 고통을 받고 죽어간다라는 것이. 거기에다가 인권 문제까지도 사각지대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 인권을 알기를 정말 우리가 속된 말로 개만도 못하게 취급을 하죠. 인권 자체를 북한 사람들은 뭔지 몰라요. 인권 자체를 말 들어본 적도 없고요. 그리고 최근에 인권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국제사회가 지금 이야기하다 보니까 북한은 노동신문에 인권을 올려요. 근데는 어떻게 올리냐면요. 미군을 막 욕하는 인권인 거죠. 왜냐하면 미국이 자기 식대로 지금 인권을 해석해가지고 우리의 그러니까 북한을 완전히 지금 허물어 버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한다 하면서 인권 타령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북한 주민들은 자기가 지금 당하는 모든 것들이 인권인지 뭔지 이런 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네. 그러면은 교회가 있잖아요. 네. 교회 가서 무슨 일반인들도 가서 좀 목사님들부터 설교도 듣고 뭔가 세상에 대한 내용도 알고 깨우칠 수 있는 성당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북한에 있을 때 저 평양에 가면 평양에 지금 그 견본 전시품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게. 뭐 장충성당이라든가 뭐 봉수교회 단계, 칠골교회라든가 이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거기다가 지금 그 뭐냐면 100%가 당원 노동당원 있잖아요. 당에서 파견해 가지고 양성합니다. 그래 가지고 종합대학 가게 되면요. 종합대학이 이제 종교학과가 있어요. 그게 90년도에 나왔거든요. 근데 북한은 지금 뭐냐면 국제사회로부터 자기네가 이제 그 어떤 지원을 받자고 하는 입장에서 지금 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수업을 하기 위해서 또 종교학과를 만들고 교회를 만들고 성당을 만들었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은 당생활 청산해가지고 비판받아야 되고 노동당에서 파견해서 목사를 만들고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제가 남한에 있을 때 한 분이 북한 갔다 오셔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북한에 가니까 이제 종교 자유가 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제가 말씀했거든요. 그분이 노동당원입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은 거기 가서 모릅니다. 거기 와서 송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종교학자 출신들 아니면 고위직 간부, 연관되는 간부들 그 다 행사용으로 전시하게서 하는 거지. 북한은 성형택 받다가 잡히면요. 끌려가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정치범 수용소 끌려가면 죽을 때까지 못 나오고요. 정치범 수용소 가게 되면 교회를 믿는, 그러니까 북한 말은 예수쟁이라 그러거든요. 예수쟁이는 무조건 죽인다는 게 북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부에서 북한에 갔다 온 사람들이 북한에는 종교 자유가 있다, 교회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말 왜곡된 얘기군요. 그래 제가 사실과 다른. 그렇죠. 제가 그래 다 설명해 주니까 그다음에 이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 속았다고 가보니까 자기는 진짜 이게 종교 자유가 있는 줄 알았다고요. 근데 제가 살던 동네도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80되는 분인데요. 그분이 그러니까 북한은 옛날부터 이제 교회가 일제 때도 있었잖아요, 옛날에. 네네. 그러니까 그 연습하는 분이 옛날 그 성경책이 집에 감춰놓고 몰래 보다가 들켰다는 거예요. 80 나시는 그 나이 많은 분도 끌려가서 끝내 집에도 안 보냈어요. 돌아가셨죠. 어쨌든 종교 자유가 없습니다. 수업을 하는 것이 그 교화소, 전시 교화소가 바로 그런 얘기네요. 그런 것도 있죠. 이게 수용소라든가 뭐 이런 거면서 결국은 외국 사람이라든가 타 나라 사람들이 와서 그렇죠. 보게 해가지고 우리는 멋지게 이렇게 교화를 한다. 하지만 생지옥이라면서요.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제가 북한에 있을 때 또 이런 교화 생활도 또 겪어봤습니다. 북한은 그 고난행군식이라고 할 때요. 서로 이제 지방에 있는 가족들도 먹여 살려보려 하면서 장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는 과정에 이제 북한은 생계형 범죄라는 게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배급도 안 주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뭔가 좀 해보려고 막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큰 도둑은 간부들인 거예요. 그리고 진짜 좀도둑 같은 생계형 굶어 죽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화소 갈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이 교화소라는 게 뭐냐면 북한은 경찰 있잖아요. 북한은 보안원이라 그러거든요. 보안원. 그들의 옷부터 먹는 것들 모두 그 사람들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인원이 차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북한은 교화소 들어가면 사람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약도 없고 먹지 못하다 보니까요. 그 죽는 인원을 보충하려 보니까 그래서 닥친 대로 계속 감옥에 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가면 다 거의 다 죽습니다. 사실. 근데 외국에서 이제 인권단체가 오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이제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전시용 교화소가 평양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한 2년 정도 그러면 시설을 예, 잘 해놓고 엄청 잘 해놨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형산관리과라고 그러는데요. 평양시 형지산 구역이 있습니다. 형지산 구역이요. 평양시에. 예, 예. 그 형산관리과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는 이자처럼 다른 교화소 틀리거든요. 외국인들 오면 우리는 바로 이렇게 수용자들한테 편안하게 생활시키고 잘도 먹인다 하고 보여주면서 하는 건데요. 다른 교화소는 먹을 거 잘 못 주고 약도 제대로 안 주지만 거기는 먹는 것도 보상되고요. 또 평양하고 거리가 가깝다 보니까 그 안에는 고위직 간부들이 이제 좀 약간 가업메다 할 땐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도 잡혀 있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있을 때도 왕국이라고 하는 저 중국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북한에 와서 이제 군장사 하다가 잡혔대요. 근데 그 중국인들, 외국인들도 있거든요. 혹시 북한에서 어떤 사람들은 잘못 알아가지고 그걸 또 이제 국제교화소 이렇게 말도 해요. 네. 국제교화소. 근데 그 교화소가 외국인들 오게 되면 전시용이죠. 이게 자 와봐라. 우리는 이렇게 법적으로 잘못돼도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가 잘 이렇게 해서 이제 관리하고 있다. 자 와봐라. 우리 네. 교회도 이렇게 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또 그때 거기 있을 때요. 만약 이제 오는 날이다 해가지고 옷 다 갈아입히면 앉혀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만약 뭐 질문한다. 어떠냐 물어봤을 때 대답을 이렇게 하라고 말하더라고요. 우리는 먹는 것도 잘 먹고 편안하고 정말 좋다. 다 아무렇지 않고 너무 좋다고 이렇게 말하라고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외국인들 오면 보여줄 만한 전시용 교과서도 있는 것처럼 북한은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외국인이라든가 외부에서 오게 되면 보여줄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쇼업을 하는 네. 그야말로 그 당간부라든가 네. 아주 1%, 몇 퍼센트에 불과한 사람들은 호의호식하며 살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그야말로 아주 생지옥과 같은 것이죠. 그것이 먼 나라가 아니라 바로 우리 동포란 사실이 우리는 참 슬프다는 것이죠. 그 빈부격차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굶어 죽는다라는 얘기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말할 가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는 북한도 이제는 간부들 자체가 네. 이제는 다 뉘우치고 아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 들어가지고요. 이제는 북한 지도가 틀렸다는 거 압니다. 이제는 더더욱 간부들 더 잘 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자체는 이제는 어느 순간이라도 북한 체제가 허물어졌다 할 때는 북한 주민이나 우리 남한에서 자기네를 받아 못 주거나 용서 안 할 때는 외국에 뛰려고 지금은 외화를 다 이제 은닉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다가. 근데 그들이 생활 수준 자체가 엄청납니다. 평양도 지금 요즘에 집 판매되는 거 있잖아요. 막 집을 80만 불짜리가 다 있는 정도로 이렇게 요즘 최근에 60만 불, 80만 불짜리가 있대요. 그래요. 네, 그런 집도 사고 팔고 할 정도로 된다고 하니까. 근데 일반 주민들은 쌀 1kg도 못 먹어가지고 지금도 막 굶어서 아사하고 있는. 아사하고. 근데 그 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김정은이가 이제는 시장은 약간 좀 허용 좀 해주라 이렇게 하고는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또 다시 더 이상 그렇게 됐다가는 이제 북한 체제가 완전히 뒤엎어진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아직도 엄청 열악한 거죠. 이제 뭐 국제사회에서 유엔에서도 이제 북한 인권법 결의안을 만들었잖아요. 네.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에서도 이제 뭐 생떼 뜨고 있지만은 만약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제사회 재판을 한다고 하니까 조금 나름대로 아마 좀 뜨끔한 부분이 있어서 더 그런 부분도 있겠죠. 네, 그렇죠. 지금 최근에 북한도 인권을 우리 국제사회도 그렇고 우리 탈북자들이 많이 인권 증언을 하다 보니까 지금 탈북자들에 대해서 아주 지금 제일 또 통제가 심하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은 완전 하나의 감옥 됐잖아요. 그 국경이다 이제는 철조망 다 이제 막았습니다.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휴전선이 막혀 있고, 그러니까 바다가 다 막혀 있고, 하나의 감옥이 된 거죠, 완전히. 옛날에는 그 뭐 좀 뭐 쉽게 개울처럼 넘을 수 있었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다 이 철조망 다 그래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자체는 인권에 대해서 이제는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인권에 대해서 이제는 반응할 뿐만 아니라 대응하면서 여권까지 하지 않습니까? 탈북자가 뭘 증언하게 되면 그 가족을 인질과 같은 가족들을 끌어내다가 이렇게 말하라고 이제 연습을 시켜가지고 이제 국제사회다 대고 자 인권 증언했지만 다 거짓말이다 해가지고 막 그 사람을 매도시키고 가짜로 막 범죄자를 만들어 놓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국제사회는 그것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알아야 될 거는 북한은 하나의 전체 국민이 70년 동안 북한 김정일 또 김정은에 이어서 지금 계속적으로 큰 인질범들한테 지금 인질범이다. 인질당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대한 인질극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2천만 명이 넘는 우리 동포들이. 그것도 이 70년 대온 거죠. 소수 집단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김영수 의원께서 증언하고 세계에 다 알리기 위해서 만방에 이렇게 또 뉴욕까지 오셨잖아요. 참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동포 사회는 물론이고 미국 사회 또 나아가서 국제 사회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노력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 전 제일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우리 선량한 전 세계 이제 많은 그러니까 애국 진보적인 그 우리 사람들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든 자기가 진실하고 그 하니까 누구 말든 믿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북한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다 거짓으로 차 있는 나라입니다. 저게 학생들 배워주는 교육마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는 철저하게 북한에 대한 걸 바로 볼 줄 알아야 되는데요. 북한에 갔다가 오면 북한에서 보이는 대로 보다 보니까 순간에 이제 북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는 거예요. 세뇌당하고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대표적으로 지금 요즘 보니까요. 미국의 그 훌륭하던 분들이었는데 그 노벨상까지 평화 노벨상까지 받았던 분들 그 뭐 우먼 우먼스 크로스. 예, 그렇죠. 우먼 크로스 그 DMZ 그분들 자체도 안타깝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렇게 훌륭한 분들인데도 북한에 이제는 완전히 세뇌당해 가지고 국제사회가 되고 막 이제는 북한이 괜찮은 나라처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북한은 절대로 평화로 해결될 나라가 아닙니다. 저 나라는 동족을 살해해가지고 엄청 수백만을 죽인 나라고요. 그리고 3대 세습하면서도 지금까지도 여전히 또다시 우리 남한을 지금 도발하려고 핵무기라든가 요즘 최근에 또 수소폭탄 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도발하는 게 엄청나죠. 계속 도발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나라가 되고 지금 평화를 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북한에 갔다 오면 잘못돼서 북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는 게 참 안타깝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IS 같은 거 제가 놓고 볼 때는 공개 수행할 때 그 장면 자꾸 떠올리는 거죠. 북한에서 공개 수행하면 무조건 사람 머리를 싸가지고 이 머리가 다 박살납니다. 그리고 알코올 다 막 터져나가고요. 너무도 많이 보는 거죠. 근데 중학교부터는 수업도 안 합니다. 그 할 때는 다 끌어올리다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는 북한에서 볼 때는 덤덤해서 그저 그렇게 봐왔지만은 남한에 와보니까 남한은 사형제도 지금 거의 폐기한 상태고요. 근데 IS 요즘 하는 거 보니까 북한은 70년을 저렇게 했는데 아직도 북한에 대한 비판은 하나도 없잖아요.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실상. 네, 실상 잘 모르죠. 그리고 IS가 하는 걸 보니까 북한에 비하면 북한은 완전히 큰 형님이고 IS는 아직 그 새끼죠. 그리고 북한은 지금 거대한 핵무기라든가 미사일 가지고 저걸 지금처럼 가만 놔두고 자꾸 저렇게 이제 두드러나는 사람이 있다 보면 이 지구촌이 큰 악의 무리, 테러 집단이 될 수밖에 없고요. 빨리 전 세계가 달라붙어서 북한을 빨리 이제 인권을 바로 잡힌 나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중요하죠. 그죠? 그런데 북한의 이 그 집단들은 지금 김정은이죠. 김정은 집단들은 이게 북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오히려 대북 제재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또 헛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북한 주민들한테 항상 듣는 소리가 그겁니다. 저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미군이 지금 나가야만 된다. 사실 근데 미군이 나가서 6.25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49년도 미군이 철수하면서 50년도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지금도 미군 나가길 바라는 게 또다시 전쟁 일으키려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미군 빨리 나가라고 하면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북한 주민들한테 자, 미군이 있고 미군이 지금 또다시 전쟁 일으키려고 한다. 북한 주민들은 지금도 있잖아요. 6.25 전쟁을 미군하고 남한이 같이 일으킨 전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올 때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너무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지금 뭐냐면 북한 주민들한테 미군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미군이 또 침략할까봐 무기를 만들 수밖에 없다. 때문에 우리가 허리띠 졸라매면서 무기를 만드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때문에 이제 미국만 나가고 통일만 되면 다 우리가 무기 만들 때 쓰던 그 숱한 돈들이 다 그대로 먹는 데다 쓰기 때문에 괜찮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모든 게 다 미군이 때문이다. 이게 미국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북한 주민들도 지금 세뇌당하다 보니까 거의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만은 점차적으로 지금 사람들이 지금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대북 방송들이 중요하고요, 사실은. 그리고 탈북자들도 이제는 북한다가 자꾸 이제 전화를 좀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족들이 불쌍하니까 대북 송금 좀 보내고 그러는 과정에 이제 남한 사회도 그렇지 않고 미군도 사실은 평화적인 그런 나라다. 그다음 6.25 전쟁도 미군이 일으킨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 일으켰다는 걸 지금 알려주죠. 근데 쉽게 그 이해 못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쉽게 이해 못했거든요. 남한에 와서도. 그러니까 참 오래 갈 것 같고요. 근데 저는 빨리 전 세계가 북한의 우선 모든 주민들이 세계 인권 선언이 과연 어떤 내용인지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모릅니다. 그 인권 자체를. 그건 알게끔 하는 게 중요하고 대북 방송과 전단을 비롯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북한 주민들을 계몽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몽시켜서 그들이 과연 북한에 대한 바른 인식 가지게 하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들과 그다음에 전 세계 사람들이 과연 북한이 어떤 나라라는 걸 전 세계 지금 이 21세기에
3대 세습하는 왕조 독재 국가라는 게 오직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런 나라에 대한 실체를 바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참 70년의 왕조라고 네. 지금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것이 빨리 무너지기 위해서는 우리 동포들이 좀 더 북한을 제대로 알고 또 전 세계의 사람들이 제대로 북한을 알아서 이 실상을 좀 우리가 네. 똑바로 알아야 개선이 된다라는 네. 얘기를 이제 그렇죠. 하고 있잖아요. 네. 북한에서 많은 이제 탈북자들이 남한에 한 3만여 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이상이. 네. 근데 그냥 남한에서 그 탈북하셔 오신 분들이 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죠? 예, 저는 지금 우리 남한 정부가 사실은 충분하게 우리 정착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일부에서 또 우리 탈북자들이 좀 잘 안 돼가지고 뭐 북송된다 하지만은 그 뒤를 뒤다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전체 많은 분들은 다 정책을 괜찮게 합니다, 지금. 그리고 어려운 분들이라고 해서 가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북한의 게임에 북한이 가족이 있으니까 인질에 걸려가지고 인질범처럼. 가족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국에 가서 그러다가 잡혀가지고 끌려가는 경우 많아요. 만약 가족만 다 왔으면 그런 일도 없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잘못 알아가지고 마치나 다시 와 보니까 아니 돼서 도로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건 어느 도단이죠. 그리고 남한 정부가 정말 동포애적으로 잘해줍니다, 사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 탈북자들을 놓고 봤을 때는 정말 앞으로 통일 미래가 앞으로 우리 민족은 좀 또 특이한 민족이잖아요. 사실은 근면하고 또 그리고 다른 민족보다도 또 좀 깨끗하면서도 또 빨리빨리 정신도 있고 어떻든 간에 예, 참 통일되면 저는 그 에너지가 이제 분출되면 지금 탈북자들이 정착 잘하는 것처럼 정말 정착 잘해가지고 최근에는 뭐 경제들도 엄청 많이 탄생했어요 지금. 예, 이렇게 앞으로 뭐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인권과 관련된 문제가 제일 급소무라고 생각됩니다. 하루빨리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뭐 한국 정부에서 탈북자들한테 제대로 대우를 잘 해준다고 했는데 네. 실제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죠? 아니, 근데 그렇죠. 모든 사람 그렇잖아요. 자기 자식도 이러시지만 자식도 이제 다 서로 이제 또 다른 것처럼 아마 그런 거 좀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사회다 할 때는 자유롭잖아요, 첫째로. 그런 것만큼 책임감, 자기에 대한 책임감이 높아야 될 그런 시스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면 북한에서 어렵게 살고 탈북할 때 죽음 가고 탈북한 사람들이 정착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고요. 제 주변 분들 보면 진짜 신납니다, 사실은. 그리고 정말 빨리 통일돼가지고 자유라는 것이 무엇인지 네,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소중한 것을 알게 된 것이죠. 통일되면 고향에 가더라도 훌륭한 모습을 가고 싶다고 지금 열심히 해가지고 적금도 다 하고 막 정말 앞으로 통일되면 우리 탈북자분들이 먼저 온 통일 세대로서 이제 아마 또 이제 비춰지는 그 이미지가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의원께서 이렇게 많은 곳에 다니면서 교육을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통일이 2016년대는 좀 오리라 생각합니다. 네, 저도 막 바랍니다. 네, 2016년에는 더 많은 곳을 다니시면서 북한에 대한 실상을 좀 알려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통일을 하루빨리 앞당길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2015년을 마무리하면서 아주 특별한 시간을 마련한 이 시간을 통해서 아주 의미가 있고 뭔가 새로운 희망을 갖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김영수 통일안보원의 교육위원을 모시고 함께 북한에 대해서 실상을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2015년이 지나면서 아쉬운 것도 많았고 또 후회스러운 것도 많았습니다만 새로운 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더 멋진 희망의 날개를 펼칠 수 있는 그런 꿈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파워 인터뷰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새해 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녕히 계세요.